네, 1위 먼저 확인하시죠. 세월호법 미로찾기 출구는 지금 너무 표류 중인데 홍성규 기자, 네. 김영호 씨 이제 아까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김영호 씨가 청와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는데 청와대는 아직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청와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 재정 논의는 여야가 논의해서 풀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상 청와대가 김영호 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예. 단순한 만남이라면 대통령이 어떤 국민을 만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도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특별법 제정을 조건으로 해서 대통령을 만남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행정부의 수반이지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을 제정하는 것도 여야의 논의와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문제인데요. 대통령이 나서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치 전반에 나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야당과 협상을 하고 있는 여당을 무력화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통령이 이번에는 김영호 씨와의 만남에 대해 선을 긋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석됩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선을 긋고 있는데 이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족들을 만나야 된다. 만나겠습니다. 언제든지 유족들 원할 때마다 제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 차장. 김무성 대표는 왜 만나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대통령 입장하고 여당 대표의 입장은 분명히 틀립니다. 예. 법을 논의하는 당사자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김무성 대표는 당대표이지 원내대표가 아닙니다. 야당과의 협상은 이완구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당대표로서는 불통, 유가족하고도 논의하지도 않고 야당한테만 논의 창구를 뺏겨 내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끌고 간다는 게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당 대표로서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거고요. 지난주 협상 과정에서도 유경군 피해가족 대책위의 대변인이 이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예. 여당 쪽하고 열려있는 창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말하니까 바로 김무성 대표가 화답을 해서 그날 오후 한 차례 만났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유가족 대책위 대표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우리가 소통의 길을 열어놓고 있고 되도록이면 유가족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여당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좀 불통 이미지를 최소화하겠다 뭐 이런 포석일 수도 있는데 보면 어쨌든 불통을 최소화하려면 여야가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표류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여야가 지금 물밑에서 만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제에도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남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금으로서는 만날 입장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2차례나 협상을 하고 합의안도 2번이나 만들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내놔서 특별검사 추천권도 야당과 유가족하고 동의를 얻어서 행사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선 내놓을 수 있는 걸 다 내놨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하지만 박영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내 추인을 2차례나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협상력이 있는 대표냐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여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원내대표를 지금으로서 만날 이유가 없고 야당의 입장을 먼저 정리해서 갖고 오라는 게 이완구 원내대표의 입장이라고 해석됩니다. 홍 차장, 저 한정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의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요, 유가족들이 과거에? 그렇습니다. 유가족들의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 야당만 논의하지 말고 우리 입장도 들어줘라. 그래서 법 제정하는데 3자가 대표가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자라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요. 예. 박영선 원내대표도 최근에 여당과 청와대를 향해서 3자 협의체 구성안에 대해서 응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완구 원내대표나 새누리당 입장은 분명한 게
법 제정은 입법부의 권한이, 입법부의 의무이자 권한이다. 근데 여기에 피해자 가족이지만 피해자 가족까지 법 제정하는데 참여한다면 이건 전례가 없던 일이고 앞으로를 위해서도 안 좋은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응할 수 없다라고 밝혔고요. 이한구 원내대표는 다만 앞으로 정향적인 자세로 나서겠다 그러면서 유가족들하고의 법 제정 문제가 아니라 대화 창구는 항상 열어두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은 하겠는데 저런 삼자협의체 같은 법 적용은 유가족과 같이 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번엔 3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났고 더더군다나 모든 사회 이슈를 끌어들일 만큼 가슴 아픈 참사였긴 하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 한 명 한 명, 피해 가족 한 명 한 명이 법 제정을 요구하고 이럴 경우에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야가 삼자협의체를 구성해줘서 그 사람들의 원하는 법을 만들어줄 것이냐라는 거는 정치권에서도 의문을 가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소통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소통 얘기하니까 지금 김영호 씨와 같이 단식하고 있는 문재인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단식을 계속 쭉 같이 하고 있죠. 한 5, 6일째 됐습니까? 예, 지금으로서 오늘로서 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영호 씨 텐트에서도 같이 했었고, 김영호 씨가 40일째 그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데, 이송 직전에는 김영호 씨의 건강 상태를 생각해서 옆에 텐트에 옮겨가지고 그 단식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이번 그 단식 농선 현장에서 가장 빛을 받았던 거는 문재인 의원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여태까지 협상 과정에서도 야당 소속 의원이고 야당의 상임 고문이고 야당의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사람이지만 유가족들 입장을 들어서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또 간철시켜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문재인 의원이 자기의 지지층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또 야당의 대선 주자까지 지낸 사람이 의회 정치가 아니라 거리 정치에 나섰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내에서도 좀 반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군요.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일 의총을 열어서 향후 계획을 집중 논의한다고 하니까요. 박영선 비대위원장 거취를 포함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